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영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주말에 이틀 동안 계속 열렸어요. 영국의 리버풀 시티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 평화를 늘 노래했던 비틀즈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지금 세계 평화를 논의를 하던데 많이 급하게 됐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이 다른 주제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문제 대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급하게 됐는데 지금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 그 경제 제재를 경고하는 것 외에는 마땅하게 러시아의 침공 야욕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기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군대 파견하겠습니까? 이랬더니만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약간 곤란해요. 그렇죠. 나토의 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G7 같은 이런 국제 회의에서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경제 제재를 논할 수 있을지를 보조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독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가 각종 경제 제재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은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지금 언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스관 있지 않습니까? 노드스트림 2라는 가스관. 새로 지금 거의 다 완공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사용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폐쇄하겠다. 진짜로 사용 승인 계속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움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G7 주말 동안에 외무장관 회담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진짜 이 독일하고 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노드스트림 2를 독일이 다른 미국의 뜻대로 폐쇄에 동의를 해주냐가 가장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찾아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라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독일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임 외무부 장관 안나레나 베어복 녹색당 대표이거든요. 연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이 녹색당은 무슨 선거 구호를 내세우고 지지를 얻었나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처럼 저런 인권 탄압이라든지 환경 보호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책을 하겠다라는 그게 주요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녹색당의 대표가 지금 신임 외무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노드스트림 2의 폐쇄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독일을 이끌어가야 될 신임 숄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그럼요. 가스가 아주 저렴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독일의 에너지 가격 공급 가격을 낮추려면은 노드스트림 2를 빨리 운영을 하는 것이 국가 경영 입장에서는 맞는 것인데. 근데 연정이 또 한 파트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연정 내에서도 지금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 묻더라고요. 그 교수님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 침공할까요? 라고 묻는데 그렇죠. 이게요 선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침공합니다. 러시아는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타국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같은 뿌리라고 보기 때문에 통일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주변국이나 미국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지아도 침공했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남쪽 반도 크림 반도라고 부르는 남쪽 반도도 5, 6년 전에 침공해서 실제로 병합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침공한다면은 정말로 침공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거냐가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의 주말 동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반러도 있고 친러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럼요. 뭐 정치권에서 반러 친러도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아이고 참.
모쪼록 좀 원만하게 처리가 그러니까요. 되면 좋을 예, 텐데 예.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의 날에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북 경제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이 국제 인권의 날이었거든요. 이날 기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딱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 명단을 새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명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고 예.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강조하고 웨이팅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무반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번에 새로운 경제 제재 명단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발표를 직접 하더라고요. 북한 중앙검찰소, 그리고 사회안정상, 우리는 말하면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예. 리영길 국방상 같은 주요 인물들을 경제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사회안정상은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 주된 기관이니까 예. 이 기관의 책임자를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가장 현재도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새로 추가 제재를 받았지만 북한이 가장 뼈아파하는 것이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달라고 북한이 계속해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쉽지가 않은 것이 유엔의 안보리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재는 해외 노동자를 밖으로 보낼 수 없다라는 이 제재는 유엔의 안보리 직접 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으로 송출했다라는 명분을 이번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조선 영화 촬영소라든지 아동 영화 촬영소 하고 러시아의 일부 대학들도 불법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계됐다고 하면서 예. 아무래도 학교가 대학이 관계되면은 뭐 비자라든지 이런 게 쉬울 수 있으니까 네네. 여기에 제재 명단에 계속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새로운 제재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 그냥 제재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조건 없는 대화, 웨이팅보다는 이제는 압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파악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국하고 미얀마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네네. 중국은 신장 이후로 관련된 단체 간부했고 그다음에 기업도 하나 발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센서타임이라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인공지능 AI 기업인데 네네. 이 기업이 왜 포함됐나를 보니까 이 기업이 안면 인식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거를 중국 군하고 실제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군산 복합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이것이 군대 관련된 조직이냐 아니면 기업이냐. 그래서 이 센스타임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올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이게 정말 난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인데 최소 79명 지금 사망자 최소잖아요 이게. 네. 사망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전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런 뉴스 할 때마다 들어오기 직전까지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몇 명이 더 늘어났냐. 이게 검색하기 제일 죄송해요. 네, 79명에서 좀 방금 들어오기 전에 하니까 1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나. 최악 토네이도긴 하지만 사람이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쉽게 네.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대피도 못하고 아무리 가장 최악의 그거지만 대피도 그렇게 안 되나 했는데 공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네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겨울에 12월에 겨울 토네이도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겨울 토네이도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후가 안 좋다,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 12월 달에 무슨 경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존 물류창고나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양초 공장이나 그래서 거기서 다 집단으로 대피를 못 갔기 때문에 집단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서 계속 지금 공장 밑에 깔려 있는 지금 시신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거나 기록적인 거는 맞습니다. 가장 긴 지역에 걸쳐서 아칸소로에서 미시시피까지 최소 6개 주를 강타를 했다는 거죠. 너무나 긴 지역에 걸친 하나의 토네이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25년에 3개 주에 걸쳐서 한 350km짜리 토네이도가 가장 긴 토네이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6개 주에 400km를 넘게 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을 깼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것입니다. 어쨌거나 100명이 지금 넘게 사망을 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쟁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건물이 성냥개비처럼 무너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텍사스가 지난주에 12월에도 불구하고 30도를 넘는 온도를 기록했거든요. 네. 예. 그 평균 10도 이상 평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12월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러니까 토네이도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바이든의 연설을 들어보니 TV에 직접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네. 큰 재앙이니까. 예, 예. 바이든이 기후 변화가 이번 가장 최악의 토네이도의 사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진짜. 네, 네, 네. 아,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쟁과 갈등, 긴장의 중심에 미국이 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미국 의원 대표단이 다음 달에 사상 최대 규모로 대만 방문을 하겠다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그레고리 믹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예, 예. 그 아프리카 출신인데 하원 외교위원장이 그 동안에는 미국 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많으면 6명, 작으면 4명 뭐 이랬거든요. 근데도 대6명 방문 수준에도 중국이 상당히 큰 반발을 네. 했었거든요. 남북한 내정 간섭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발했었는데 이번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바로 다음 달에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나를 포함해서 하원의 외교위원회 소속이 52명 의원이 있는데 네. 52명 의원이 전원 방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발을 할지가 이제 예상이 되는 네. 것이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언론 인터뷰를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동맹국들이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동맹국들을 미국이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예. 주미 중국 대사관 등에서 대만에 절대 가지 말라라는 그런 위협도 하고 나에게 이메일도 오고 연락도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은 나의 소신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게 멈추라고 위협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성명서를 남기면서 예. 내년 1월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1월에 꼭 방문해야 될 가장 절대정명의 지금 위기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대만의 지금 민진당의 친미 노선을 걷고 있는 차이잉원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예. 네. 사실 지금 좀 불안해요. 친미의 노선을 걸으니까 지금 대만하고 대만하고 수교해 있는 국가는 얼마 안 돼요. 돼요. 네. 예. 이제 그나마도 대부분 좀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네. 벌써 8개 국가가 다 단교로 해가지고 이제 대만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만 딱 남았습니다. 네. 14개 국가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죠. 마샬 제도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남미의 파라과이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예. 파라과이도 곧 단교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음. 이런 움직임은 도미노 움직임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52명의 의원 전원 방문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접종률 3%의 아프리카 백신 대량 폐기 사태가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런 소식도 좀 화가 납니다. 선진국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백신을 아프리카에 생색내면서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저 BBC 방송을 보니까 재고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BBC가 나이지리아 사례를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네. 나이지리아에서 그동안에 영국에서도 받았고 캐나다에서 받았고 프랑스, 미국 등에서 백신 지원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 700만, 800만 개를 그동안에 받았는데 그중에서 100만 도즈를 정확하게 말하면 폐기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아니 800만 도즈 정도 받아서 그게 얼마 되지도 않고 소중한 네. 건데 그중에 최소 100만 도즈를 폐기했다라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유통기한은 되잖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근데 최소 몇 주 안 남은 물량을 줬다라는 거죠. 몇 주 안 남은 물량을 주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갔고 어쩔 수 없이 폐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콩고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뭐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성명을 발표를 해서 아프리카에 지원해 줄 때는 유통기한이 최소한 2달 반은 남기고 지원해 주라. 예, 예. 그리고 지원해 주기 전에 최소 한 달 전에 지원하겠다라는 기부 통보는 반드시 해주라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서 해주는 지금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시작됐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만 살자고 이렇게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백신 패스 계도 기간 끝나가지고 어기면 과태료 문다는데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서로 반드시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 자갈치 아지매 17,787의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